자, 이제 제가 세 번째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? 제가 사실은 앞에 장보고와 이순신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뭐 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분들이죠. 그런데 이분은 정말 모르시더군요. 오늘 이 지식 기쁨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몰랐던 인물, 사람 한 분을 좀 한번 기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분은요, 바로 박상진. 네, 박상진이라는 분입니다.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최초의 판사 출신입니다. 와우. 좀 이력이 좀 독특하지 않아요, 여러분들? 판사 출신의 독립운동가? 법조계잖아요. 우리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박상진과 함께 살고 있었던 법조계 출신들의 몇 명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 이름도 유명한 을사늑약의 주범들, 을사오적, 이완용, 이지용, 이근택, 권중현, 박재순. 이들도 모두 법조계 출신들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나라 팔아먹었던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. 바로 이 판사 박상진의 이야기가 참 다가오는 울림을 굉장히 많게 해주는 그런 인물인데요. 여러분들,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우리나라 경술국치일이 몇 월 며칠인가요? 우리나라가 광복된 날은 잘 알고 계세요. 네, 1945년 8월 15일.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날은 잘 모르시더라고요.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좋은 거, 기쁜 거, 기억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게 역사는 아닙니다. 싫은 거, 아픈 거, 상처받고 지우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역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경술국치일 1910년 8월 29일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판사 박상진은요 1910년 8월 29일 전후에서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.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? 사표를 냅니다.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? 사표를 내? 왜 사표를 냈을까요? 자,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지금 만약에 일제강점기가 지금 시작되는 1910년 8월 29일 그 시점부터 일본의 입장에서는요.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을 딱 앞세우고 이 조선을 통치하는 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. 굉장히 효율적입니다. 왜냐면 이 말을 잘하잖아요. 말을 잘하고 머리 좋으니까 알아서 일본에 충성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식시킬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을 앞세워서 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 최고의 방법이었죠. 그 말은 또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.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 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런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. 네, 실제로 그 길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,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대표적인 을사오적들. 다시 한번 이완용, 이지용, 이근택, 권중현, 박재순 이런 인물들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?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일제에 나라 팔아먹으면서 잘 먹고 잘 샀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?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. 그걸 판사 박상진 적용해보면 똑같죠. 판사 박상진. 와우. 이제 일본 판사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찌 보면 열린 겁니다. 그런데 그가 사표를 냅니다. 이건 또 무슨 선택일까요? 이건 또 무슨 선택일까요? 궁금하지 않으신가요, 여러분들? 여러분들,
제가요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봅니다. 꿈을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제 꿈은요 판사요. 제 꿈은요 의사요. 제 꿈은요 변호사요. 제 꿈은요 교사요. 제 꿈은요 CEO요.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게 왜 꿈이에요? 그게 왜 꿈이에요? 그거 직업 아닌가요? 왜 대한민국의 학생들 대다수는 왜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?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요 모두 다 꿈을 명사로 꾼 사람들이 아닙니다.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.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점으로 자신의 꿈을 동사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. 즉, 그 직업을 가지고 그 명사의 직업을 가지고 내가 우리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거예요. 그 직업의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그 직업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내가 우리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서술어의 방점을 찍고 늘 고민하고 실천했던 공통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우리는 아마 그 지점을 놓쳤는지 모릅니다. 판사 박상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신의 꿈을 말이죠. 직업으로, 명사로 가지고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판사 박상진의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오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판사 박상진의 꿈이 판사, 명사, 직업이었다면 판사 박상진은 1910년 8월 29일 그 시점에 사표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왜? 그의 꿈은 판사니까요. 그의 꿈은 판사니까 1910년 8월 29일 이후에도 일본 판사로서 일본 법에 의해서 자신의 앞에 끌려나올 독립운동가들에게 사형! 선고 내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. 그런데 판사 박상진은 자신의 꿈을 판사로, 명사로, 직업으로 꾸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판사 박상진이 그 밤새도록 법조문을 외우고 또 외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아직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적어가지고 좀 전달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몰라서 억울하게 죄를 더 많이 받고 더 상처받는 그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법조문 하나 외워서 그들에게 옆에 서줄 수 있기를 그는 꿈꾸었던 겁니다. 그들에게 법의 정의와 법의 공정과 법에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그는 주고 싶었던 것이죠.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가 다가오는 그 시점에 판사 박상진은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.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? 어떻게 살 것인가? 판사 박상진은 사표를 던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. 1910년 8월 29일 이 시점부터 나 박상진이 앉을 자리는 바로 이곳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앞자리, 그 앞자리가 바로 내가 앉을 자리다. 그래서 그는 사표를 던졌던 것이죠. 그리고 그는 1910년대 바로 일제강점기 헌병경찰 통치 그 무단 통치의 폭압 속에서 비밀 결사를 만들고 의열투쟁을
이끌어 나갑니다. 1920년대 김원봉이 이끌었던 그 의열단에 영감을 주었던 그 조직 대한광복회를 이끌면서 친일 분자들을 처단하는 그 역할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박상진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키죠. 1921년 그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. 바로 일본 판사 그 앞자리. 그리고 그는 일본 판사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판사 박상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죠.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이렇게 달라집니다. 오로지 명사의 꿈을 꾸었던 이완용, 이지용, 이근택, 박재순, 권중현 그들의 삶과 동사의 꿈을 꾸었던 이 박상진의 삶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릅니다.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.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꿈이 저는 의사가 되어서 서술어를 채울 수 있는 그 모습들,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실천한다면, 이런 동사의 꿈을 꾸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. 장보고를 통해서 그 푸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용기,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장점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, 이순신을 통해서 아직 오히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12척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발상의 전환, 그런 용기, 그런 도전,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사의 꿈. 바로 그런 용기와 바로 그런 도전은 바로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 동사의 꿈을 꿀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. 저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역사의 실용,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,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.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.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. 딱 한 번입니다. 딱 한 번의 젊음, 그리고 한 번의 인생입니다. 어떻게 사시겠습니까?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시간, 지식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